만약이라도요 6차 핵시험 때 했던 그 300킬로톤짜리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사상자가 300만 명, 피해 반경이 거의 전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자기 맥동탄, 이동전화 또 이런 시계들 자동적으로 터져요. 사실 서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하철역으로 간다 하지만은 불가능해요. 차라리 근처에 있는 지하로 가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는데 벌써 핵 무장 국가라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이 핵무장할 걸 걱정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걱정해 줬습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소인열입니다. 사실 요즘은 그 K 아인슈타인 또는 K 오펜하이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남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를 보든지 또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죠.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지금 이제 헤즈볼라 후티까지 들어오는데 보더라도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리고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핵무기를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가 아주 특별하잖아요. 사실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그리고 또는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 경계선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분계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장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은 러시아하고 거의 준군사 동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군사 원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북한 뒤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하고 일본이 있지만 글쎄요, 일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이 이런 거죠. 정말 힘들게 가졌죠. 왜냐면요, 우리 남측 대한민국하고 달리 북한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전에 핵 무력 경제 병진을 택하긴 했지만 아주 무리수를 둔 거죠. 수십만, 경우에 따라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그런 소위 그 춘궁기를 겪으면서까지도 여기를 향해 달려왔는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한국 동란, 6.25 동란이라고 하죠. 끝난 다음부터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물론 이제 총비서죠. 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단 한 치의 머뭇거리지 않고 여태까지 온 거죠. 꾸준히.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북한으로서 볼 때는, 우리로 볼 때는 불행이지만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그렇죠? 1991년. 그때가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소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상당수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 칸 박사가 그 우라늄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미사일 기술을 주었고,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바터제로 하면서 2006년에 드디어 핵 실험에 성공합니다. 사실 핵이 오면은 조금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많을 때는 998기가 남한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미군 핵무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종의 협상을 하면서 그 대신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 그 당시는 북한의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걸 전부 내보내겠다 해서 1991년 12월 말까지 전부 나갔습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최소한 어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보면은요, 남한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없습니다. 단지
일본 모항에 있는 어떤 항공모함에 또는 저기 핵 잠수함에 핵 전략 잠수함이죠. 그렇죠? 예, 실려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한 영토 내에는 없고요. 남아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포를 쏘았을 때 보통 그 바주카를 쏘았을 때 그 장갑 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포차는 부딪히면서 끝이 그냥 뭉퉁해지는 버섯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라늄이라는 걸 쓰면은 이게 끝까지 뾰족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죠. 그 열화 우라늄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핵폭탄 아니죠. 핵폭발하는 건 아니고 뚫고 들어가서 이제 재래식 폭탄이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까 주신 질문에 어떻게 갖게 됐느냐. 70년 가까운 노력으로 저기 오다가 러시아 과학자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6차 핵시험까지 해서 거의 이제 시험은 마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 배치 또는 실전 배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마도 50기인데 얼마 전에 그 기하급수로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00기, 150기가 3년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는 정말 위협적이죠. 화생방, 특히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죠. 탄저균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러시아나 중국만큼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만큼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우리는 핵무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재래식 무기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히 저는 오염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풍선, 그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유사시 때 거기에 그 생화학 무기 또는 방사성 물질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북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때마다 벌써 5차례, 6차례까지 될 거고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도 떨어졌고요. 이렇다는 거는 유사시 때 보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도 굉장히 증강을 하고 있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제 70년 넘게 개발을 하고 있고 핵시험을 시작한 게 벌써 2006년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18년 됐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볼 때 벌써 결승선을 통과하고 남았을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가볍게 만든다. 소형화, 경량화. 그 단계를 지났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나간 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어떤 선고가 있다. 미국 국경일이다. 뭐 이럴 때마다 7차 핵시험을 할 것이다 했지만은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보세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다면 그거는 북한 핵기술이 아직 덜 발전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대로 됐다면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이 계산만 가지고 슈퍼 시뮬레이션 6차 핵실험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6차 핵실험은 무려 우리는 굳이 폄하해서 100킬로톤 하면은 히로시마의 한 6배쯤. 그런데 외국의 평가는 다릅니다.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 다르고요. 크게는 300킬로톤 하면은 30만 톤이니까 후쿠시마 폭탄의 20배.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 때 일단 20만 명 가까이가, 물론 판잣집이니까 전부 건물도 많이 무너졌지만 20만 명. 그 중에 우리 강제징용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10%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도 원폭 피해국이죠. 일본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위력의 20배란 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TNT 1톤이 약 10명을 살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000톤짜리, 그러니까 15킬로톤짜리가 떨어졌으니까 약 15만 명이 즉사한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서울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다. 그리고 고층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막아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도요, 6차 핵시험 때 했던 그 30만 톤이죠. 그러니까 300킬로톤짜리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사상자가 300만 명까지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피해 반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5km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5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전역.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의정부에서 저기 이제 성남까지, 그리고 저기 하남에서 거의 부천까지는 이제 반경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발하는 부분도 있고 승화할 수도 있고, 얘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1억 8천만 도, 2억 도란 말이죠. 태양 중심 온도의 10배가 넘어요. 그럼 일단 전부 승화하죠. 주유소, 수소 충전소 또는 저기 전기 충전 다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요, 전자기맥동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든 게 전자화돼 있잖아요. 이동전화 또 이런 시계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EMP라고 하는데요, 그게 터지게 자동적으로 터져요. 보통 우리 100V, 200V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20만 볼트가 흐르거든요. 순식간에 20만 볼트 하면은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부터 타냐면 긴 거부터요. 송전선, 배전선, 그리고 자동차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게 타버리면 은행 모든 전선 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산망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날고 있던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도 당연히 전자회로가 있으니까 추락 위험이 있죠. 그 구역에 있었다면. 전자회로가 가장 긴 게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고요. 그 다음에 경유차예요. 그 순서로 해서 일단은 상당수가 멈추게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방공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서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하로 간다, 지하차도로 간다, 또 저기 지하철역으로 간다 하지만은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요즘 ICBM 대륙간 탄도탄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이게 오면은 기본적으로 북한, 평양은 아니고 비무장지도 쏠 수도 있고 장사정 볼 수도 있고 방사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넓게 잡아도 90초란 말이죠. 1분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숨을까요? 첫 번째는 경고, 소위 이제 안내 방송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핵폭탄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쉽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드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낮게 오거든요.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핵폭탄이라고 가정하고 해요. 그러면 전부 피신을 해야 될 텐데 차라리 근처에 있는 지하로 가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찾다가 이태원 압사 사태가 나오고 굉장히 좁아요. 기본적으로 사흘 내지는 아주 최소한이요, 길게는 석 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평균 3주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없죠. 첫 번째는 환기 안 되죠. 두 번째는 정화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을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있는 곳 가장 가까운 지하로 가는 게 낫겠다. 물론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세계적으로 이제 핵은 북한까지 하면 9나라가 갖고 있어요. 물론 1등은 미국이 아니고요, 소련이었고 지금 러시아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사실은 러시아, 미국이 전체 핵무기가 12,000기쯤 되는데요, 많이 줄였어요. 그게 3만 기가 넘었거든요. 물론 실험도 2,000회 넘게 했고요. 자, 이 두 나라가 9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기 넘게요.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실제 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해체를 해놔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정말 핫 스탠바이 따끈따끈하게 유지된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약 4,000기 가까이, 그리고 미국이 3,000기 가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
보육으로 치면은 대왕고래가 두 마리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작아요. 돌고래 수준인데 중국이 이제 굴기를 해가지고 범고래 정도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기, 300기 하다가 지금 500기를 넘겼습니다. 그 1000기 되면은 조금 범고래쯤 되겠죠. 킬러웨일이죠. 그다음 전부 작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게 현재로서는 북한인데요.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 5나라잖아요. 공식적으로요. 이게 P5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죠. 다음에 6번째로 북한이 수폭탄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이 250기, 200기, 이스라엘 90기 수준인데 양적으로 정성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저는 오히려 위협적이라고 봐요. 지금 50기 내지 100기, 150기 곧 되겠지만요. 더 무서운 거는 수폭탄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 나머지 그 세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자, 아직도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이걸 다시 히로시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 이제 아까 그 전부 모아요. 그러면 TNT 약 15억 톤에 해당합니다. 15억 톤이라면은 자 15킬로톤짜리가 15,000톤이죠. 그게 히로시마예요. 약 15만 명이 즉사하고 나중에 5만 명이 또 죽습니다. 20만 명이죠. 15만 명으로 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TNT 1톤당 10명이라 치면은 TNT 15억 톤이니까 150억 명이 죽을 수 있는 양이죠. 우리 지구 인구가 80억 좀 넘겼죠. 2번 멸망할 수 있는 양이란 거죠. 물론 이거 단순 계산이에요. 그런데 보통 핵을 쓸 때 그렇게 다 무차별적으로 쓰진 않겠죠. 군사시설, 국가시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문명을 파괴해야 되니까 대도시. 그러면 이제 세계 100대 대도시 정도, 런던, 뉴욕, 말하기 싫지만 도쿄, 서울도 10위쯤 됩니다. 100위가 볼티모어예요. 그 정도를 친다 하면은 한 10번 정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10번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오버킬이죠. 지나친 거예요. 그렇지만은 북한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죠. 저 인문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벼랑 끝에서는 할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끄집어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말씀에 북한은 덩치로 비교하면 돌고래 중에서도 어린 돌고래인데 문제는 굉장히 맵다는 거예요. 수폭탄 능력.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6번째 핵 강국이라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하면요. 이제 드디어 신냉전이 구도를 잡았다. 구소련이죠. 하고 미국이 유지했던 그 몇십 년간의 냉전. 그리고 이제 휴지기가 있었는데 꿈틀꿈틀하다가 중국이 치고 나서고 그리고 러시아 지금 핵무기 현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하 음속의 5배 이상인데 ICBM은 사실은 25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진공 우주까지 나가니 거기는 저항이 없거든요. 가능해요. 근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열이 나니까 5,000도를 견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대기권에서 오면 돼요. 음속이 1초에 340m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초에 2km 정도 간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무장지에서 쏘면은 60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걸 넘겨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극초음속 활강체로 온다. 그리고 변칙 비행까지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기술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얻은 마지막 기술 중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다탄두 그리고 이제 개별 유도.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그냥 한 군데가 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워싱턴 DC로 가고 하나는 뉴욕 가고 하나는 시카고로 가고 하나는 또
물에 10개를 실 수가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러우 사실은 전쟁도 있고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전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태 지역으로 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을 앞잡이로서 정말 빠지죠. 세워서 준비를 마쳤다. 일종의 이제 지각 변동 또는 이제 완전히 그 게임 체인저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밀착해지면서 중국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를 보되 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중국은 이미 넘어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 아시죠? 아무리 유엔에서 저기 안보리에서 제재하더라도 중국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 이제 러시아까지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 지각 변동이 생겼고 그게 애석하게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귀결인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저기 뭐죠? 자본주의 또 독재가 대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그 개방, 개혁해가지고 자본주의 받아들였어요. 북한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한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제2의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비확산 조약, 한반도 비핵화를 떠나가지고 큰 틀에서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 세 번째 그러니까 3년 연거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초청받아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북대서양만 있었는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에도 뭔가 이런 정도의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북한의 소위 밀착 관계 사실 밀착은 아니고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고 보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은 한미 동맹보다는 좀 덜해요.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을 그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익혔으니까 우리는 언제 변할지도 모르죠. 한미 동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수가 크게 생겼죠. 지난주인가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그 첫 토론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요. 물론 미셸 오바마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에서 그 하려다 말았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동맹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위 금전관계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죠.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그는 일종의 협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더 이상 핵 만들지 마 동결해 하고 그 대신 주한미군 빠져나갈게.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헐벗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지금도 윤 대통령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비핵화 근데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전이었다면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갔잖아요. 핵에 관한 한은 절대로 돌아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전에 갈까 말까 할 때는 돌아왔죠. 남아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돌아왔고 리비아 갈까 말까 돌아왔고 그다음에 북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는데 벌써 핵 무장 국가라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일본이 핵무장할 걸 걱정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걱정해 줬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런 그 바보 같은 그 저기 말을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북한 외에 이란하고 일본은 벌써 핵 무기 보유국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란을 능가하는 핵 보유국이고 개수를 따질까요? 50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이 있어요. 그걸 가지면은 말씀드리기 싫지만은 기본적으로 10,000기가 넘는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10,000기요, 10,000기. 100기가 아니고 1000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봐요.
핵은요, 만들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없다는 게 무려 70년 넘게 증명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만드는 것보다도요, 갖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